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라니. 다 괜찮죠?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가격리 된 지가 일주일이 다 되는데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괜찮죠? 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시간 카카오톡을 위해서 실시간 출석 체크가 아닌 동영상을 클래스팅에 올리고 이 클래스팅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과제, 즉 형성평가식이겠죠. 2에서 3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출결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회로 수업이 월요일 1교시, 수요일 1, 2, 3교시, 금요일 1교시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환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앞에 많이 써 있죠? 네. 벌써 세 번째 실수를 하고 있죠. 녹화를. 자, 이번 시간에는 46쪽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볼게요. 첫째, 직류. 우리는 직류 DC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건전지 같은 곳, 배터리 같은 곳.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크기와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압이나 전류를 우리는 직류라고 해요. 자, 그럼 직류전압, 직류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상전압, 정상전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직류전원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직류전원이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적인 전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밀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5V인데 1시간 뒤에는 7V가 될 수도 있고 1시간 뒤에는 3V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원이 계속 바뀌면은 우리가 특정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표현이 좀 그런데 월급을 얘기하면 되죠. 월급. 일정하게 매달 들어온다는 것, 즉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표현이 좀 그랬나? 장점은 주파수가 없어요. 주파수란 건 뭐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에서는 주파수란 건 참 좋은 거예요. 발진 회로라고 얘기하죠. 필요한 곳에서 발진 회로, 즉 주파수를 얻기 위한 회로를 사용하는데 이 주파수 통해서 변복조 통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직류라는 것은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신에 적용하기에는 전원 부분을 사용하지만 어떤 통신 장비에서 주파수가 있는 전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잡음이죠. 잡음.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파수를 가진 신호는 잡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직류란 것은 주파수가 없다, 즉 잡음이 없다는 거죠. 주파수 전원 자체적으로는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단점으로는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들어봤죠?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기전쟁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 들어봤어요. 에디슨은 직류,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직류 DC를 가지고 전력망을 구축하자 라는 주장을 했고, 테슬라는 헤이 웃기네 하고 교류를 사용해야 된다. 교류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죠.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 무슨 전원을 쓰고 있어요? 직류 전원 쓰고 있나요? 교류 전원 쓰고 있나요? 네, 교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죠. 누가 이겼어요? 에디슨이 이겼을까요? 테슬라가 이겼을까요? 네, 테슬라가 이겼겠죠. 테슬라가 전력망에서 교류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테슬라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왜 테슬라가 이겼을까요? 에디슨이 명망도 높고 그 사회 어떤 발언권도 셌을 건데 왜 테슬라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볼게요. 통신 거리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즉 이게 뭐죠? 전력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즉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220을 보냈는데 저쪽 받는 곳에는 50V가 된다. 이렇게 급격한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급격한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망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주파수가 없다는 거는 일정한 공급인데, 선생님, 우리 RC카처럼 자동차처럼 건전지로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DC 모터 있어요. DC 모터. DC 모터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DC 모터는 순간적인 힘은 좋고 여러 가지 전력기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순간적인 힘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즉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큰 힘이 필요한 곳에서는 교류 모터, 삼상 회전 기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상 회전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류는 어떤 특정한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류를 쓰기 위해서는. 자, 대표적인 예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캠핑카 집에 다 있죠. 한 대씩은 다 있잖아. 캠핑카. 보통 2-3대씩 가지고 있는 게 캠핑카인데, 캠핑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전원을 사용하죠. 캠핑카에서는, 자동차에서는 보통 DC 직류를 많이 사용해요. 왜? 교류는 저장하기 힘들어요. 직류는 저장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2차 전지. 요즘 가장 핫한 2차 전지 곳에 저장을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직류로 저장되는 거예요.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 열어봤죠? 자동차 배터리를 열어보면 여기 보면 단자가 2개 있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도 보통 우리는 DC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DC 전원인데 자동차 캠핑카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220V 테레비라든지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인버터라는 걸 넣기 때문에요. 인버터를 사용해서, 인버터는 뭐죠? DC를 AC로 변환을 한다는 거죠. 변환 장치를 인버터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어떤 특정한 변환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직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직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47쪽에 그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학습할 내용은 교류 AC라고 얘기를 하죠. 교류는 뭐죠? 시간에 따라 전압, 자, 교류는 뭐죠? 시간에 따라서 뭐죠? 전압과 전류가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자, 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책에 페이지 48쪽에 1-11 식이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VM에 선생님, 우리 수학 시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직류란 거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까지 일정하기 때문에 5V, 7V 이렇게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류란 거는 어떤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 변하는 거를 우리는 또 수식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VM은 뭘까요? VM 요거는 정연파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연파는 뭐죠? 자, 사인파 아니면 사인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VM은 뭐죠? VM은 자, 여기서 여기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요게 VM이 되는 거죠. 요 VM은 파형의 최대값,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메가는 뭐죠? 오메가는 각주파수. 선생님, 각주파수가 뭐예요? 그죠, 각주파수. 자,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는 각속도라는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각속도. 자, 우리가 속도라는 건 어떻게 되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 자, 어떤 1초 동안에 1m를 갔어요. 그러면 1m/s 속도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물체를 돌리고 있어요. 회전. 자, 1초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 속도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속도란 개념은 시간은 흘렀어요. 1초. 근데 거리는 같은 곳이네? 그럼 얘는 속도가 없나? 아니죠. 속도라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속도를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각속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속도. 각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각도. 자, 시간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60도 per sec.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각도법이죠. 도수법이라 그러죠.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인데 호도법도 있다는 거. 요거는 수업 가서 선생님이 각도법, 호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좀 지금 진도를 좀 나가고. 자, 각주파수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2파이 f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오메가 부분에 2파이 f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f는 주파수가 될 수 있고 t는 시간. 이런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4단원에서 교류 파트에서 교류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아주 많이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요식 자 보겠습니다. 요식에 대해서 정연파고를 나타내는 교류의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할 거고 VM은 뭐죠? 파형의 최대값 요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높이. 그리고 각주파수 1초에 몇 번 움직이느냐, 몇 번 회전하느냐, 1초에 몇 번 회전하느냐,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시간.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요런 식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책이 있죠. 책. 시력값 그리고 평균값. 이런 다시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자, 파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정연파. 잘 그렸죠. 여기는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이고 여기가 전압으로 얘기할게요. 전압도 될 수 있고 전류도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높이를 우리는 뭐죠? 최대값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평균값은 뭐예요? 평균값은 뭐죠? 자, 반죽이죠.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죠. 평균은 뭐예요? 평균. 자, 100점을 맞고 50점을 맞췄어요. 나 표현이 좀 그런가? 150점이면 75점이 되나? 100점을 맞고 50점을 맞췄어요. 평균은 어떻게 되죠? 두 개를 합해서 나누는 거죠. 즉, 얘도 보면 변화하는 전압값을 가지고 저희는 전압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변화하는 전압값을 가지고 특정 시간에 따라서 평균을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주기 이 한 주기의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플러스 부분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되죠? 크기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한 주기의 평균값은 정연파에서 한 주기의 평균값은 0이죠. 그런데 맨날 0이니까 굳이 할 필요 뭐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반주기의 평균값. 자, 여기에 벽을 하나 쌓죠. 벽을 쌓아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거죠. 쫙 밀어버리면 요렇게 요런 부분에 특정 값을 가지게 되죠. 즉 이 위쪽 부분 파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요 부분이 요쪽 부분에 채워졌다는 거죠. 요쪽 부분에 이렇게 요쪽 부분에 평균값, 즉 반주기의 평균값인데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최대값 파이분의 2 최대값, 얘는 어떻게 되면 파이분의 2VM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VM. 그리고 시료값. 시료값은 뭐죠? 자, 플러스일 때 선풍기를 생각해 볼까요? 선풍기가 한쪽으로 돌았어요. 플러스일 때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해 볼까요? 왼쪽으로 돌았을 때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그럼 얘는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없는 거예요. 일은 없는 거예요. 한 일은. 그런데 움직였죠. 바람을 나오고 바람도 빨아당기고. 자, 그랬을 때 이 시료값이란 개념이 뭐냐 그러면 교류전원을 줬을 때 얼마만큼 직류전원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직류전원 값을 가지느냐, 이게 바로 실효값이에요. 실제 효력을 가진 값이에요. 직류는 뭐 5V 넣으면 5V 그냥 쭉 가니까 실제적 효과를 가지지만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하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직류로 환산하면 어떤 값을 가질까요? 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효값이 되겠죠. 실효값. 실효값은 우리가 루트 2분의 최대값. 쌤이 옛날 사람이에요. 우린 최대로 배워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VM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야 돼, 많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정연파의 교류식, 그리고 평균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평균값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실효값은 이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평균값이란 어떤 거죠? 어떤 특정한 반주기 동안 포크레인으로 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흑산을 여기는 흑산을 포크레인으로 밀었을 때 얼만큼 평평한 값을 가지느냐를 나타내는 게 여기 파이분의 2VM 이런 식이고, 실효값은 교류를 특정 시간을 돌렸을 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직류, 즉 DC, 어떤 DC 값과 같은 효과를 가지느냐, 실제 효력은 DC 값 어떤 것이랑 같으냐, 이렇게 하는 게 실효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트 2분의 VM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개, 요거는 외워두도록 하세요.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죠?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말이 많이 꼬이네.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이 건데 장점, 단점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장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뭘까? 장점 첫 번째, 페이지 48페이지 나와 있어요. 우리 발전소 볼까요?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태양전지 빼놓고 풍력 발전소, 전부 다 회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회전자. 어떤 모터 사이에 N극과 S 사이에 어떤 회전자를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기력선을 절단하는 부분이죠. 이 자기력선을 절단하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유도기전력이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죠. 유도기전력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유도기전력, 즉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발전기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죠? 발전기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기를 하면서 사인파가 나오기 때문에 교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뭐 교류를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변압기란 것이 있어요. 변압기.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넣어서 코일의 비율에 따라서 이 코일의 비율에 따라서 전압을 1차 측, 2차 측 전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교류 4단원 교류에서 이렇게 변압기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자유롭게 바꾼다. 장점이 뭐죠? 이게 장거리 송신의 적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볼게요. 거북이 달리는 거 생각하면 되죠? 거북이 달리는 거. 자, 어떤 특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전압이 높다는 건 뭐죠? 압력이 확 높으니까 확 가는 거죠. 전압이 높다는 건 빨리 가는 거죠. 빨리. 근데 전압이 낮다는 거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전력 송배전 시스템에서 2만 볼트 이상으로 송배전이 이루어져요. 이유는 높은 전압으로 전류를 보내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 이유 뭐죠? 거리에 따라서 전압 강화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교류에서는 전압을 마음대로 높여서 그 높은 전압을 가지고 전송 선로를 가지고 송배전했을 때 효율이 직류보다 좋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점 뭘까요? 단점 구조. 한 개 더 있네. 자, 직류에서 장점 뭐였죠? 단점. 직류에서 단점. 자, 3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대요. 왜요? 단점이. 근데 교류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죠. 어떤 장점? 유도 전동기. 단점 아니에요. 전동기와 같은 유도 전동기 같은 회전기기를 사용 용이 유도 전정에 관한 회전기기 사용이 유리하다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장점이 되겠죠. 자,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 뭐죠? 예, 그죠? 위쪽에 있었던 직류의 장점이 없는 거죠. 자, 볼게요. 어떤 거죠? 첫 번째,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자, 교류 성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잡음 원재라. 통신선에서 유도장애가 뭐냐면 유도 리액턴스라고 있어요. 유도 리액턴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회로 소자 시간에 배울 저항, 그리고 컨덴서, 그리고 리액턴스, 코일 이 부분에서 유도 리액턴스, 즉 코일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 유도 기전력인데 요거는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좀 얘기했죠. 캐패시터나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 대책 필요. 자, 볼게요. 캐패시터 C 그리고 L. 선생님, 얘가 왜요? 직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류에서는 좀 정리를 해볼까요? C, L이라고 표현할게요. DC, AC.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오픈 회로예요. 오픈. 즉 회로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콘덴서는 평판 사이가 평판이 있어서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그런데 L은 코일이에요. 코일. 얘는 쇼트. 그냥 일반 도선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L이. 자, ACS는 주파수에 따라 틀린 거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얘는 쇼트, 얘는
오픈 회로로 발생한다는 거. 즉 리액턴스가 뭐죠? 리액턴스는 저항이에요. 저항. 즉 L과 C 같은 경우는 AC 즉 교류에서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류에서는 없었던 성질 즉 리액턴스라는 저항성 성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오늘 시간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필기를 못해서 자, 직류와 교류. 직류 교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직류는 뭐죠? DC 즉 시간적으로 크기와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압과 전류. 전압만 되는 거예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압 둘 다 전압이나 전류 둘 다 직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직류의 가장 대표적인 전원은 건전지, 배터리, 태양광전지, 화학전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직류 전원이 되겠죠. 자, 장점은 일정한 안정적인 전원으로 정밀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 주파수가 없어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은 송신거리가 멀어지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누가 이겼죠? 테슬라? 누가 이겼죠? 에디슨? 우리가 쓰고 있는 테슬라가 이긴 거예요. 즉 테슬라에서는 DC하니까. 즉 장거리 송신에서는 DC는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요. 전력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 회전자 모터, 즉 삼성 회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터들, 회전 동력 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캠핑장에서 우리가 DC, 즉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인버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교류, 요 시기 아주 중요하죠. 정연파 전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정연파 전압은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정연파 전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균값 그리고 시력값, 평균값과 시력값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장점, 교류의 장점은 발전기에서 당연한 거죠. 발전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교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변압기 사용해서 전압을 마음대로 높일 수가 있어요. 1차측, 2차측에서. 그리고 장거리 전송이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유도 전동기와 같은 회전기기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통신에 유도 장애 발생할 수 있고, 코일이나 그러면 캐패시터에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턴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C와 LC가 DC, AC에 대해서 어떻게 오픈이냐 숏이냐. 숏은 단락된 거예요. 숏은 단락, 연결된 거고, 오픈은 열려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자, 오늘 학습한 내용 확인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출결 대신할 테니까 꼭 확인해서 문제 풀도록 합니다. 오늘 고생했고 주말 잘 보내고 모두 건강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자가격리가. 모두 건강하게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